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궁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하락에 속지 마라. 내년까지 계속 오른다. 돈 있다면 무조건 사라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늘 제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사라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해요. 하지만 늘 말하죠. 저는 오르는 종목만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오늘도 왜 하락에 속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왜 어떤 종목이 왜 오르는 건지 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급등했던 종목 중에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딱 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걸 언제 소개시켜드렸어요? 4월 7일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죠. 사실 좀 걸리긴 했지만 4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미 주가가 2배 이상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 이제 또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모비스라는 종목이 있죠. 모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 아쉽지만 이건 좀 차트를 먼저 보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건데 AI 관련된 이런 모멘텀을 소개시켜드리긴 했지만 했어요? 자, 이 기업도 이제 모비스라는 기업도 바닥에서부터 차트를 봤을 때 500%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비스라는 종목이 지금 언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 종목 역시도 2월달. 자, 2월달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제 지금 3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또 급등했던 종목이 여러분들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있죠. 파워로직스라는 종목도 제가 이거 TV 방송에서 아침 9시에 언제입니까? 8월 9일이죠. 아침 9시에 분명히 역사상 최대 거래량을 무시할 수 없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가 매수기에 노려보라 라고 하고 장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8월 9일 이제 제가 아침 방송 8시죠. 8시에 이제 방송을 하고 장 시작하고 지금 2배, 지금 약 이제 3배 정도 수익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파워로직스, 모비스 이런 것 말고도 최근에 했어요? 서남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했다? 자, 7월 달에 분명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여기서 대비해가지고 5배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최근 시장, 오늘장 시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라든지 중국,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리스크들이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가 1.76% 하락, 코스닥 지수도 2.59% 하락. 그러니까 이 하락폭 자체가 봤을 때 양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적은 하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하방으로 밀리나? 왜? 2차 전지주들이 죽고 지금 초전도체들이 또 오르면서 수급이 또 이상하게 꼬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하방에 베팅하는 분들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하락을 시작하지 않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최근에 뉴스 또 나왔던 게 이번에 최근에도 아닙니다. 오늘 뉴스 나왔던 게 자, 한다고 합니까? 자, 8월 16일 오전 8시 아침에 뉴스가 나왔죠. 월가가 이제 예상하기를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오른다라고요.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목표가가 계속해서 줄인상하면서 앞으로도 강한 상승세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월가 쪽에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 리포터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알다시피 AI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챗 GPT라든지 이런 모멘텀과 함께 이 엔비디아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 엔비디아가 사실 이런 것들 AI, 챗 GPT 이런 거에 대한 수혜가 당연한 건 맞지만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이 근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어때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사우디와 뭐합니까?
아랍에미리트가 뭐 하겠다? 생성형 AI 구축 경쟁에 합류할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대량 구매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엔비디아 칩을 엄청나게 구매하다 보니까 지금이 뭐예요? 구축 경쟁과 함께 누가 더 많이, 사실 뭐 매집을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엔비디아 칩을 누가 더 많이 사느냐,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흔히 잘 아는 뭐예요? 공급과 뭐다?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당연히 공급이 급증하는데 수요는 동일하거든요. 그럼 이 칩의 가격 역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뭐가 된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보면은 이 수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요래요. 이 공급, 그러니까 공급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지금 이 엔비디아의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특히나 뭐라고 합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AI용 GPU가 뭐예요? 없어서 못 판다라는 거예요. 없어서. 지금 이제 공급 부족이 굉장하게 극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얘기했던 기업들이 뭡니다. 기업들이 아니죠.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뭐예요? 지금부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하면서 매수를 사들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GPU 칩이라는 것이 전 세계 뭐예요? 90%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점유율이 90%를 보면 돼요. GPU 확보전을 시작하다 보니 어떻게 된다? 이제 이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수요는 급증하고, 그러다 보니 역시나 우리가 가격적인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4월 대비해 가지고 몇 퍼센트? 167%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거죠. 월가에서 봤을 때 뭐예요? 내년까지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만큼 앞으로의 뭐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느냐? 이 엔비디아의 이 주가 상승 모멘텀에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내가 엔비디아를 사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 근데 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미국 주식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를 사기에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미국 주식인 건 당연한 거고,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모멘텀을 산다, 반사이익의 모멘텀의 종목을 산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왜 있다고인지 모르겠지만 늘 그래요. 뭐가 그렇느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무리 그 좋은 기업들, 아무리 세계적으로 큰 대기업들과 이 계약이라든지 부품 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백날 나와봐야, 상장이라든지 나와봐야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는 못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오르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 여기서 최고는 뭡니까? 삼성과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뭐 엮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일단은 뭐 우리가 삼성에 대한 이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일단 엔비디아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그냥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엔비디아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AI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같은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삼성 역시도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요.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년까지 계속 오르고 이제 하락에 속지 말고 돈 있다면 무조건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제 삼성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월가에서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아까 앞에 얘기했죠. 엔비디아 실적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절대적으로 나빠지지는 못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게 어디로 영향을 끼치느냐? 자, 엔비디아만 오르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아는 뭐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증시, 미 증시에 또 뭐가 나온다? 상승 랠리가 나오겠죠.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상승하려고 하면은 진짜 이런 대상승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시가총액 1위가 누구다?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삼성.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이 올라야 되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뭐예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게 올라가 준다고 하면은 AI 반도체 우리가 커플링 형상이라고 하죠. 미국 증시를 2차 전지 테슬라가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뭐가 올라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릅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와준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엔비디아를 사는 것도 좋고 엔비디아 모멘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사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더 보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요. 삼성전자라고 삼성전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들 뭐예요? 삼성 어차피 얘네가 오르면요. 삼성전자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늘 얘기했지만 미국, 중국 뭐 그 어떤 나라와 계약 체결 어떤 이슈가 나와도 사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에 공급한다, 삼성전자와 무슨 계약을 했다, 삼성전자 M&A를 했다, 그것보다 얘네가 더 크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엔비디아의 뭐예요? GPU 이 판매와 함께 삼성전자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분석도 해보자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삼성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뭐야? 이 삼성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엔비디아에 뭘 공급해요? HBM 패키징을 공급하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그래픽 처리 장치의 필수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함께 공급한다. 그럼 이 GPU의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GPU의 판매량, 즉 이 가격이 올라가고 판매량이 증가하고 할수록 여기서 반사이익, 수혜를 또 같이 받을 수 있는 건 뭐다? HBM이라는 거겠죠. HBM.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주가 상승,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 GPU의 이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GPU의 그래픽 처리 장치와 함께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는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또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하반기를 계속 본다 하더라도 내년까지 본다 하더라도 AI 상용화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먼 미래도 아니고 가까운 미래는 지금 이제 AI가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 AI 관련되어 있는 기대, 모멘텀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AI가 상용화되는 데 있어서도 HBM이라는 반도체는 뭐예요?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적으로 이게 GPU를 떠나서 별개로 어찌됐든지 HBM 반도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HB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업적으로서 봤을 때 뭐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매일같이 경쟁을 하고 있죠.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 1위는 바로 나. 그래서 우리가 1위 할 거야. 점유율 1위 차지할 거야 하면서 이 HBM에 대한 이 시장 수요 확보에 집중하면서 차세대 기술력 확보도 속도를 낸다고 하죠. 그러면서 하반기 HBM 시장 대격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서로 그냥 투자를 더 하고 여기서 누가 더 선점을 하는지 경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간단하죠. 뭐 해야 돼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더 좋은 기술력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 하반기부터 뭐가 또 나와줄 수 있느냐? HBM 관련되어 있는 이 투자 모멘텀이 나와줬을 때는 이 HBM 관련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슈를 받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은 바로 PMT라는 종목이에요. PMT. 그래서 PMT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삼성전자 뭐 한다고요? HBM 캐파 확대 소식에 프로브 카드 삼성 매출 90% 부과. 그래서 반도체 사업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확대에 나선다 소식에 PMT 등 관련주가 강세다. 이 PMT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D램용 프로브 카드 분야에서 국내 유일한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늘 얘기하자면 세계 최초,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세계 유일 이런 것만큼 이제 뭐 주가를 올릴 때 정말 이 굉장히 혹하는 모멘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만 봤을 때도 굉장히 충분히 이 국내 유일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프로브카드 삼성 매출 90%가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의 주가 상방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하방 추세죠. 하방 추세 돌파하고 상방 추세를 그렸을 때 사실 이런 우상향을 나와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트예요. 그럼 앞으로 꾸역꾸역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기존의 이 구간대가 뭐 전체적인 박스 구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방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4, 5천 사이에서 여유롭게 분할매를 하면은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우상향 추세 타는 거 보면서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실하실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뭐다? PMT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